삼프로TV와 세길병원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17번째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 진행, 스페셜 MC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오늘 또 스페셜하게 저희와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에바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어떤 건강 문제로 오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무릎이요. 무릎? 저는 무릎이 아파서 네. 그날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갔는데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허리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네. 합니다. 당연히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모양입니다. 예,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하는 체형은 아니시잖아요. 네, 운동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네. 허리는 건강하시다. 아니야, 허리도 안 건강할걸?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연구를 더 살아남기 위해서 네. 허리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지 진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우리 뭐 원장님은 워낙 또 앉아서 뭐 환자 보는 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제가 옆에서 뵈니까 배 좀 있잖아요.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에요, 근육.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근육이 저렇게 생겨? 근데 속근육이 많으신 거예요. 에바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네. 배 겉근육이 많으면 허리가 괜찮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육질이신 분들은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막 겉으로 보기엔 막 너무 몸 막 좋아 보이는 이렇다고 해서 허리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커지면 결국 허리가 잘 망가지는 건데 주변 껍데기 근육이 엄청나게 잘 발달돼 있으면 그 허리에 떨어진 힘은 더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동한다고 연골이 강해지고 디스크가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육만 강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근력이랑 아무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근육. 예. 우리가 그러니까 1차 코어로 가장 근본이 되는 코어 근육인데요. 네. 이거는 뱃속의 복대처럼 호흡 근육입니다. 되게 깊숙하게 있는 근육이고 네. 이게 1차 코어 근육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시는 방법은, 허리가 안 다치는 방법은 이 아랫배에 이게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코어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네. 허리가 덜 움직이겠죠. 네. 덜 흔들리면 덜 아프겠죠. 네. 이게 협착증 원인이랑 똑같은 건데 허리가 흔들리면 별로 안 아프더라도 네. 허리 흔들림이 오랫동안 쌓이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게 협착증이에요. 고로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습관이 들어있으면은 네. 허리의 퇴행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나 뭐 이렇게 가수들, 젊은 가수들 막 허리 막 엄청 쓰잖아요. 전후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면 나중에 젊을 땐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협착증이나 이런 것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예,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쓰면 무조건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많이 쓰면 무조건 해로울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근데 똑같이 그 춤을 추더라도 어떤 친구는 오래 지나도 허리 아픈 적이 하나도 없고 어떤 친구는 춤을 잘 못 추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은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속근육이 겉근육에 비해서 얼만큼 활성화가 발달돼 있느냐, 이게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을 좌우하는 거고 허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밖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지. 코어 근육이. 저 친구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좀 되겠다. 예,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조화롭게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문 용어로는 협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응력? 예. 이거 뭐랑 비슷한, 자전거 타는 능력이랑 비슷합니다. 근력이 세다고 자전거를 타다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오히려 페달을 팍팍 돌리고 핸들도 팍팍 껐습니다. 넘어질 걸 더 무서워하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허리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영진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안 아팠어요. 사용도 많이 안 했고.
아, 그럼. 약간 좀 야한 쪽으로 아, 가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네, 네. 운동 이야기하는. 운동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허리 건강 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협착증. 협착증. 예, 요걸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죠? 협착증. 협착증 뭐 같아요? 협착증 너무 어려워.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협착증 하면 뭔가 늘러붙는 거, 되게 좁은 느낌,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있거든요. 정확한 설명이신데요? 아, 그래요? 예, 정확한 설명. 그러니까 협착증 앞에 빠져 있는 말이 신경에 대한 협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있고 이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실제로 제가 수술하다 보면 눌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단지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네. 척추뼈가 있으면은 이 뼈가 그 일종의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뼈랑 뼈 사이에 움직임 있는 게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뼈로 돼 있으면 굽혔다 폈다가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굽혔다 폈다 하려면은 이 사이에 쿠션들이 있겠죠. 네. 그게 디스크 아닙니까? 그게 디스크. 너무 훌륭하십니다. 허리 디스크. 디스크. 팬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척추는 특이한 게 이 네.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 관 사이로 신경이 쭉 내려갑니다. 여기 구멍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신경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경이 아, 없으면 신경 너무 좋죠. 되게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화하면서 뼈 안으로 그걸 집어넣게 발달을 한 겁니다. 뼈가 다 보호하고 있어야지 네. 신경이 안 다칠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뼈 안으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가 얇아져서 어떻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려면 뭔가 두꺼워지는 거군요. 두꺼워져서 눌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 두꺼워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어머님들 보면 손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그거 우리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척추도 똑같은 변화를 걷는데 뼈가 굵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뼈도 굵어집니다. 뼈도 굵어져요? 네. 뼈도 굵어지고 인대도 굵어지는 게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척추에 생기게 되면은 네. 다른 부분이랑 특이하게 관절염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이유가 되는 게 네. 협착증입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관절염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관절염과 같은 건데 네, 척추에 생기면 얘를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척추뼈가 있잖아요. 예.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린 거. 요 위쪽엔 관절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 쪽엔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뼈가 좀 자라났죠. 네. 관절이 굵어졌죠. 디스크도 좀 달았죠. 네. 그럼 이건 관절염입니다. 여긴 관절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거는 네. 이렇게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연골만 찢어져서 튀어나온 거. 예. 요게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찢어져서 뭐 삐져 나온 거. 예. 이게 이제 디스크. 이 밑에처럼 이렇게 관절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은 이게 뼈만 그래서 그렇지 인대도 계속 두꺼워집니다. 인대도 계속 두꺼워지게 되면 이 관이 아까 신경이 지나간 우리 정프로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네. 관이 좁아지겠죠? 네. 그럼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밑에 거가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는 협착증이고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게 디스크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부터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허리를 다치게 되면은 허리가 디스크가 좀 수분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리겠죠? 네. 흔들리게 되면 몸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이 흔들림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면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아.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몸의 반응으로. 네. 아, 흔들리면 그걸 잡아줘야 되니까 오히려 인대는 굵어지고. 예. 예. 아, 무릎에서도 그렇고 손에서도 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손에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네. 그 주변의 인대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게 신경을 누르게 관이 좁아져서 협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흔들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경우에도 협착증이 좀 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그룹도 너무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걸그룹도 아니, 많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고 꼭 나쁜 건 아니세요. 사이가 좋다고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인지를 가지고 춤을 추면 그 부부 사이도 그거는 괜찮으신 거고요. 똑같이 힘을 쓰더라도 힘을 빼고 하면 안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힘을 빼고 하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네. 몸을 뻣뻣하게 뛰시는 분들 있죠. 달리기 할 때? 힘 주고. 뻣뻣하게 뛰시는 네.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죠. 아, 저러다가 어디 다치겠다. 다치겠다. 그렇죠. 힘을 잘 빼고 부드럽게 뛰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아랫배에만 힘이 잘 들어가서 허리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아. 뻣뻣하게 온몸에 계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우리가 힘 빼라 그러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예. 다 힘을 빼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아. 코, 저 아랫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 근육에만 힘을 잘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지 스윙을 할 때 허리가 네. 울렁울렁 안 하니까 공이 똑바로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배에 힘만 주시면 괜찮다. 아,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오해를 되게 많이 부를 소지가 있는 거여서 우리가 배에 힘을 준다고 하면은 배 근육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배에 힘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껍데기 근육들입니다. 식스팩. 예, 이 식스팩이 되는 거는 허리를 안 흔들리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를 굽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힘을 주면 허리가 숙여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 거죽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 압력을 더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갈비뼈에 붙어 있고 밑에는 골반에 붙는데 이거 두 개를 싹 짜버리면은 허리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허리의 흔들림을 줄이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허리의 흔들림을 줄이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옆으로 돌아가는 이건 옆으로 돌죠, 근육이. 네. 이거 힘을 주면 흔들림이 줄겠죠, 옆으로 도니까. 이거 어떻게 힘을 줘요, 근데? 아, 이걸 힘을 주는 거를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거 원래 이게 숨 쉬는 근육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 호흡근이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잘 안 느껴지시고요. 운동을 꽤나 골프 선수들이나 탁구 선수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몸으로 느끼시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훈련이 안 되어 계시면 이거 잘 못 느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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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운동하기 싫은 분들이 운동해 이러면은 하지 그 숨쉬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운동이었네요. 호흡근. 아,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가슴으로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요. 네. 저 호흡근만을 잘 이용해서 숨을 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숨쉬기 할 때도 그걸 잘 느끼면서 하려고 해야지 그 부분에 자극이 돼. 보통 저희가 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걸 잘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은 뭐가 강화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이 협착증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좀 건강한 허리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일단 그럼 지금 협착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생하는지 혹시 뭐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근 이 질환의 환자가 수년 내에 보통 그러니까 7, 80만 명에서 한 네. 100만 명 중반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네.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결국 흔들리면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근데 흔들리는 상태로 오래 살게 되겠죠. 네. 그럼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협착증은 단순히 증상이 생기는 거는 두꺼워진다고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빠지면 협착을 못 견디세요. 어르신들 같은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번 걸리거나 그 다음에 협착증의 증상이 심해지시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이게 있고 나면 협착증이 심해지시고 네. 그런 식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네. 협착을 못 견디게 되시거든요. 그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힘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시면 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 네, 그리고 네, 네. 협착을 협착을 흔들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앞으로도 협착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코어를 많이 쓰는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옛날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픈 상태에서 많이 걷는 활동을 오히려 계속 하시면은 네. 코어가 힘이 안 빠진 처음에 괜찮은 코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무직에서 구부정하게 있고 불균형한 상태를 하고 그러다 등 근육만 한 번씩 강화하고 그럼 밸런스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안 흔들리게 하는 몸의 밸런스, 몸에 안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잘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뭐 우리가 뛰어다니고 달리기만 하면 전혀 몸을 안 흔들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달릴 때는 몸을 안 흔들리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할 때는 몸을 안 흔들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현대인들한테도 협착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40, 50대 분들도 조심해야 되나요? 뭐 젊은 분들도 조심해야 될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0, 50대 때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다음 때 찌근찌근 아프더니 내가 이제는 갑자기 협착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런 게 아니고요. 40, 50대 허리가 아팠을 때 허리가 많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있을 때 막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보조기 자꾸 차고 뭐 비싼 의자 사고 네네네. 그러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늙은 고생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습관으로 몸을 안 흔들리게 해서 코어를 강화해서 몸이 안 흔들려서 내가 다른 외부적인 개입 없이 내 생활 습관으로 안 아프게 만드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연세 드셔서 고생을 안 하시는데 이거를 약 먹고 주사 맞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통증을 못 느끼고 생활 습관을 안 고치시면 그러면 허리가 계속 흔들리니까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대는 계속 두꺼워지시면서 협착의 길로 스물스물 네네.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더 좋은 의자 사고 하는 게 오히려 허리 건강에는 그게 썩 좋지 않고 빨리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를 좀 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요? 좋은 의자에서 쉬는 게 아니라 좀 서서 걷고 그러신 게 좋은 오히려. 의자를 사시는 것보다 건강에는 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협착증이 아까 이제 뭐 좀 아플 때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왜 디스크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나 뭐 팔이 아프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은 통증 부위가 다리라든지 다른 데로 나타나요? 아니면 그냥 허리 자체로 나타나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근데 협착증에 제가 원인 설명하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면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협착증이라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허리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허리뼈가 아프겠죠. 네. 그렇죠? 그럼 허리가 아파집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많이 안 쓰다 보면 인대가 계속 흔들리면서 두꺼워진다 그랬죠. 인대가 계속 두꺼워지다 보면 언젠가 신경을 누르겠죠. 네. 그럼 신경 누르면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니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겠죠. 네. 이렇게 돌아간 거. 그래서 협착증은 허리가 꼭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가 옛날에는 허리가 강한 타격을 받아서 아팠더라도 네. 지금은 살살 흔들리니까 그냥 인대만 계속 두꺼워지고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경이 많이 눌려요. 네. 그럼 그때는 다리가 저리고 당김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것 중에 제가 이거는 어디서 듣기 어려운 내용인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협착은 별로 안 아픕니다. 오, 안 아파요? 대부분의 협착은 별로 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거 협착이 눌리는 부위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눌리는 증상입니다. 신경이 가지를 치고 나오는 곳을 누르면은 다리로 가지 치고 내려가는 곳만 누르니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겠죠. 네네네. 힘도 떨어지고 감각도 둔해질 수 있겠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것만 협착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가운데가 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리의 눌림입니다. 네. 요 가운데가 눌리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허리가 숙여지는 게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숙여져요? 예. 요 어르신들 허리 숙여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감소랑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가장 주된 이유인 건 명확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리죠. 지금 그림을 보면 네. 숙이면 펴지죠. 이해가 돼요? 나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봐봐요. 자, 잘 봐봐요. 이 에바는 제가 죄송해요.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네.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뒤쪽입니다. 이게 앞쪽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공간 사이사이가 생기면서 조금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대가 좀 편해진다. 신경이 편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예. 신경이 편해진다. 아, 이해했어요. 와. 더 신경질나게 하지 말고. 그런 이유로 앞으로 굽어지면 더 편해지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앞으로 굽으시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슬픈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맞아요. 예, 아시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네, 다니시잖아요. 지팡이 짚고 네, 허리.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꼬부랑 동네 어르신들 허리 숙이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말씀 잘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협착증이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운데가 눌린 건 별로 통증이 없으세요. 그냥 엉덩이가 묵직한 느낌, 좀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주로 소소하시지 막 저리고 당기는 건 다 이 가지가 눌리는 겁니다. 협착이 있으시면서 가운데도 눌리다가 가지까지 눌리게 되면은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무뎌지시는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가운데만 눌리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방사통은 거의 없이 네. 허리만 숙여서 못 걷겠다는 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안 아프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미리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협착증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아프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활동량의 추세입니다. 내가 걷다 보면 내가 자꾸 허리가 숙여진다. 보통 환자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우신 게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협착에도 똑바로 피고 걸어지세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탈이 나고 그러면 허리가 좀 숙여서 걸어지시거든요. 네. 좀 컨디션이 좀 또 펴지고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내가 점점 더 활동량이 줄어들고 점점 더 허리가 숙여지고 점점 더 다리에 힘이 없어지시면은 네. 이건 협착증 자체보다도 내 몸이 늙어버리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내 몸을 늙게 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병원에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꼭. 혹시 그 뒤로 이렇게 확 몸을 젖혔을 때 허리 뒤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시원하죠. 그때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원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아픈 거를 좀 지나면 이제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상태가 혹시 협착증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요. 네. 보통 그 아픔은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재켰을 때 불편한 아픔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불편함 정도로 보통 네, 환자분들이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이 통증의 크기는 다리 저린 것보다 훨씬 덜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허리가 아닙니다. 정영진 님이 느끼는 거는 허리 쪽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걸 거고요. 네. 그런 어르신들이 협착 때문에 폈을 때 느끼는 불편감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엉덩이 쪽이 불편함을 느끼시면 내가 뒤로 쭉 제켰는데 엉덩이 쪽이 불편하시면은 협착 때문에 불편하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뭐 걷다가 한 50m 걸으시다가 바로 또 이렇게 어디 계단 같은 데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협착증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예, 아주 높습니다. 네, 다 잡아내겠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경우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자꾸 걷다가 좀 쉬어가시려고 하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자주 받는데 예전보다 그러면 협착증 의심을 한번 좀 해보면서 병원으로 좀 모셔가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에바님 협착증 오늘 좀 완전히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근데 설명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죠. 협착증입니다. 네, 협착증. 여러분, 아프고 이제 걸어가는 게 힘들면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척추의 뒤에 그 관, 신경이 통과하는 그 관이 있고 거기에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면서 우리의 신경을 누를 때 그때 이제 그 관도 좀 좁아지고 눌러붙게 되니까 협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우리 허리 혹은 뭐 다리나 뭐 이런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전체적으로 눌려서 좀 아플 수가 있는 요게 이제 협착증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양병원에 보내기 싫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거면 치료를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요. 빨리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보호자분들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보호자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막 시달리시니까 아프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아픈 거보다 제가 환자분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이 몸이 늙어버리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몸이 노쇠해지면 여러 군데가 돌아가면서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걷는 방식, 활동하는 양 그런 거에서
예전보다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뵙더라도 뭔가 떨어지는 추세가 명확하다면은 별로 아프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프신 상황에서도 무리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이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좀 덜 진행을 할 텐데 보통 그 젊었을 때 운동했던 걸로 과격한 운동을 해서 그걸 더 악화시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전에 젊을 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운동 빡세게 하면 예전처럼 젊어지겠지 요 생각으로 이제 무리한 운동 하시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변화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 척추관 협착 때문에 사실은 노화의 삶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노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제가 또 한마디 잔소리 들으면요.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 성취감으로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분들이 맨날 말리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 허리 숙이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만보를 걷고 막 운동을 여러 가지를 다 하세요. 근데 가족분들이 말리는데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세요. 운동하면 나 덜 아프다고. 근데 그게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통증이라는 게 기분이 좋아지면 덜 느끼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처럼 운동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세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두시는 게 아니라 덜 전체적인 방향에서 덜 망가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하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 추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부모님을 잘 관찰하시는 게 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요양병원 안 가시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쯤 이제 말씀 나누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네. 그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신 그러니까 척추 양방향 위아래로 뚫어 버린다는 얘기죠. 양방향. 예, 내시경을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오, 내시경술. 척추 위에서 구멍 뚫고 밑에서 구멍 뚫고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그 양방향으로 시술을 하는 들여다 거예요. 보면서 뭘 하시는 거지 뭐 그죠? 아, 너무,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하신. 예,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제가 비교적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술 자체가 별로 아프지 않으신데 이분들이 빨리 보행을 회복하고 걸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생활습관 교정에서도 매우 진심인 사람입니다. 매우 진심인 사람이어서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인사하자마자 허리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조금 아파요 이랬더니 한 15분을 계속 설명하고 제 허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정말 진심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가장 큰 꿈은 네. 손님이 없어서 병원 망하는 게 꿈입니다. 아, 아무도 허리가 안 아파서 우리 병원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것도 진짜로 그런 일은 꿈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지기 전에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수술이 무서워서 다리 힘이 다 없어져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서울 시내에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치료를 뭐 젊으신 분들이랑 다르지 않게 치료하는데 치료해드리고도 몸이 이미 늙어버리셨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동일한 치료를 노화의 초기에 치료하셨다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저같이 내시경으로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몸이 좀 덜 늙습니다. 보통 아픈 거 자체가 위험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뼈를 많이 건드리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근데 저는 뼈도 안 건드리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뼈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늙지 않는 방식으로 출혈이 적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평생 안 할 게 아니라면 평생 안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평생 안 할 게 아니라면은 내가 늙어가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면은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막 아유 남자가 뭐 병원에 버틴 이런 마음으로 막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마지막에 병원 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어차피 수술할 거 뭐 한 3년 더 버티다 하는 거지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남자분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용어로 뭐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미리 가서 괜히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 고생하면서 몸이 더 늙어. 사실 뭐 그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이런 허리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거, 척추 협착증 같은 걸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2부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원장님과 함께 2부에서 협착증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